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만족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아, 나를 욕심쟁이라고 비난하는 건가? 나 욕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만족을 모른다는 점이 세계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한국인들만의 장점이자 특성이라는 것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애초에 그걸 장점이라고 하기엔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난 20년, 더 정확히는 외환위기, IMF 시대 이후 일본 사회의 질 떨어지는 복사품 같았던 한국 사회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 대수술과 뿌리부터 뒤바꾸는 변혁을 겪으면서 새로운 한국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어 특유의 빨리빨리 기질과 함께 이런 만족을 못하는 성향이 겹쳐져 엄청난 시너지를 내왔습니다. 이거야말로 2020년대에 지금 한국을 만들어낸 커다란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혁신성,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못 견디는 효율성, 일단 좋으면 하고 보자는 합리성까지 이 모든 것에 만족을 못하는 기질이 녹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만의 장점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업을 할 때 거래 상대에게 언제나 일정한 퀄리티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사업에 있어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배제하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래 상대로부터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베스트겠죠. 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루트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두 나라가 지난 20여 년을 어떻게 걸어왔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해 왔는지 때로는 당사자의 시각으로 때로는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일본의 기업과 업무 진행 절차는 항상 익숙합니다. 그들은 업무 프로세스를 유지해 오거나 개선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부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금세 적응할 수 있거든요. 혹자는 일본은 20년 전, 아니 30년 전과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관행과 절차가 덕지덕지라며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꼭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일정한 절차로 일정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신뢰성이라는 담보를 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번거롭고 불필요한 관행 역시 계약 사항과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조심성, 세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참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항상 정확한 시간에 계약한 만큼의 결과물을 내주니까요. 일본의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크게 보이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게 되는 건 바로 옆 나라 한국과 비교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한국과 거래를 맺은 20여 년 전 그 나라의 일처리는 미숙하고 서툰 데다 급하며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면서 만족을 할 줄 모른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받았고요. 하지만 불과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뭐가 그들을 달라지게 했던 걸까요? 여전히 그들은 만족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그때와 180도 다릅니다. 같은 거래에도 더 나은 결과를 내지 못해 아쉬워하고 계약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켜도 그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입니다. 한국 사회도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하는 것들도 어느새 사라지고 더 나은 것으로 바뀌어 있거나 개선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더 쇼크입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나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보다 더 해야 한다는 것도요. 이건 한국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그리고 내가 마주치고 만난 수많은 한국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고 장점이에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모두가 정해진 계약 사항만큼만 움직이고 그 이상의 것은 계약 위반과 소송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인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난 한국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사회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걸 장점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어쩌면 세계를 바꿀 힘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네, 이분은 한 10년 전 저와 사업 파트너가 되기 이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많으셨고요. 이분이 가장 주목을 하고 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언급하는 건 사업에서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엄청난 메리트인데 한국 쪽과 거래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대 이상의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대했던 만큼 결과물이 나오면 왠지 살짝 아쉽더라 이러면서 자기도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다고 웃으시거든요. 제 영상에서 저와 사업을 함께 진행했거나 거래 상대였던 외국분들과 나눈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즈니스맨들만큼 두 나라 사회를 객관적으로 냉정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에서 매출과 이득, 즉 돈이 달려 있으니까요. 이보다 더 현실적인 시각은 존재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문가, 학자, 교수님들이 보는 시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안 되는 일에 시간 낭비와 분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학문적인 이론이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는 이야기,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볍고 전문적이지는 못해도 오히려 그 점이 보는 분들에겐 더 쉽게 와닿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앞서 있고 훨씬 더 살기 좋고 편한 사회라는 거,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사대주의자다, 일뽕이다, 선입견이 박혔다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냥 한국 사회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인식이냐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우리 스스로가 적응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인식 말입니다. 이걸 스스로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20년 전만 해도 한국보다 까마득하게 잘 사는 나라였던 일본, 그리고 10년 전에도 여전히 앞서 있던 일본이 설마 우리보다 못하다는 게, 한국이 더 잘 산다는 게 진짜일까? 에이 설마 아니겠지, 이러면서 실감하기 어려운 심리인 거죠. 바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전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못 믿는 거. 왜냐면 해외에 나가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과 한국 사회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익숙해지는 거,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한다고 무조건 비난하거나 선입견이 박혀있다고 너무 나무라면 안 돼요. 정말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가 어떤지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런 시각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자격도 없고,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니까 일본 여행 몇 번 가보고 일본 가면 한국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일 거야, 이런 환상에 빠져서 한국의 문제 과장하고 왜곡하고 헬조선이네 뭐네 이런 들떨어진 것들은 빼고요. 애초에 생각이 그 모양인데 어디 가서 뭘 한다고 제대로 살겠어요. 그냥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과대포장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할 것만 객관적으로 언급해도 차고 넘쳐요. 이제 제가 아는 이야기에 어디 과장하거나 얼토당토 하는데 지어낸 거 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것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시잖아요. 한국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워해도 충분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판타지 국수주의, 이런 영상들은 오히려 한국 욕먹이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랑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 있는데요. 일본 장점 정말 많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안 찰 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혁신이 돼서 우리가 일본의 장점을 장점이라고 체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보다 못하니까 장점으로 안 보이는 거지, 객관적으로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일본은 여전히 손꼽힐 만큼 편리하고 사회적으로 장점이 많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못한 국가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냥 수십 년 동안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일본은 그대로 머물러 있던 것뿐이고 원래 잘 살고 괜찮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 없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많이 따라왔어도 여전히 일본이 나은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본 사회를 어느새 추월해버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쟤들은 왜 이렇게 장점이 없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새에 남들은 장점이라고 여전히 만족할 만한 것들도 우리 스스로가 만족을 모르니까 한참 넘어버린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앞에 인용한 저 외국분도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굳이 비유를 하면 98점 받는 사람 입장에서나 쟤는 맨날 85점이야, 항상 저러냐, 이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30점 40점 받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시계를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려보세요. 한국이 얼마나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게 많았는지요. 어느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바꾸고 고쳐왔던 겁니다. 그 혁신에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것뿐이죠. 불과 20여 년 전 제가 유럽에 배낭여행을 다닐 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우스인지 노스인지 먼저 꼭 이야기했어요. 말을 안 하면 저 위쪽에 뽀글이 있던 나라에서 온 줄 알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니네 나라 전쟁하는 중 아니었냐?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보니까 너 그 나라에서 꽤 부자인가 보다, 이런 소리를 아주 천진난만한 얼굴로 하질 않나. 그래서 처음 보면 일본에서 왔냐고 물어볼 때가 더 많았어요. 왜냐면 당시 유럽 선진국들의 시각에선 일본만 자기네들과 동급 이상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조금 과장하면
그날 저녁 식사로 도마뱀 잡아서 요리하는 그런 선입견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이랬던 시각이 그 뒤로 유럽에 가서 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여행지를 다닐 때마다 매년 달라지는 걸 실감해 왔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인들만의 장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 이건 절대 욕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극도의 칭찬이고 한국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경험과 견해인 만큼 이와 다른 시각이나 비판, 반론은 지금처럼 댓글에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셨으면 이만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멀리 치워버리고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만족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기질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겠죠.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 속의 멋진 한국, 잘난 한국, 우리 한국인들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지만 당신 혼자 만든 거 아닙니다. 과거의 거품경제 시절 일본인들처럼 한국인이라고 꼴사납게 잘난 척하고 유세 떠는 일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죠.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저도 언제나 한국인답게 긍지와 자부심은 마음속에 간직하되 어깨에 힘 좀 빼고 겸손할 줄 아는 마음을 절대 잊지 맙시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